그러면 이렇게 허버트 박사님이 보니까 거의 주특기가 뭔가 탁 하나를 발견하면 깊게 연구를 하고 그거를 책으로 글로 써서 이제 그 저술을 남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 이외에 그 초기에 이제 헐버트 박사님이 한국에 오시고 나서 어떤 저술을 남기셨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 또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헐버트 박사를 소개하면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호기심. 호기심이 우리 감독님도 호기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보니까 호기심.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모험심이 있어야 돼요. 이제 호기심은 있는데 그거에 도전을 하려면은 상당한 모험적인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찰력. 이 학자적인 면모죠. 이제 개성 선주교를 본다. 이 관찰력. 가면 사실은 특별한 역사 지식 없이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선주교라는 게. 그러나 이제 이걸 딱 이렇게 음미를 해서 보면은 심오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관찰력이 누구한테나 필요하다. 어디 가서, 제주도에 가서 뭐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관찰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미래를 향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해안이죠. 이게 이제. 이게 저는 그 헐버트 박사한테 발견한 거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못 되지만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첫째는 무엇에 이게 적합할까요? 저술가한테 이게 가장 적합한 얘기다. 예. 통찰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 써서 남기는 거죠. 뭐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 도전 정신, 열정 뭐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분이 위대한 저술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에서 저술 활동을 많이 하고 지적 활동을 가장 많이 한 분으로 우리 감독님은 누구를 꼽고 싶습니까? 지금 한반도에서요? 아니,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역사적으로? 예, 예. 정약용? 아이고, 왜 이렇게 제가 어느 서울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그분도 정약용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헐버트 박사는 정약용에 대해서 쓴 글은 없어요. 이분하고 딱 100년 차인데 나이가 음력으로 100년 차입니다. 딱 이분하고 정약용하고 그런데 헐버트 박사는 조선의 그 지적 활동은 그 문장 활동은 최치원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헐버트 박사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헐버트 박사는 한민족과 관련해서 15권의 단행본을 쓰고 304편의 논문 형식의 글을 썼어요. 그걸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에 기고를 해서 짧은 기고문이든 20페이지짜리든 50페이지짜리든 이렇게 한 게 304편을 제가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념사 앞에. 앞으로 이거 저도 아카이브 이게 컬렉션이 돼 있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분의 저술 활동이야말로 우리가 또 따로 평가를 해야 된다. 지금 저술 활동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누군가 그 정약용하고 헐버트의 그 저술 활동 뭐 이런 거 논문을 써도 참 재미있겠다 싶어요. 저는 이제. 근데 이분 쓴 글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23살에 조선에 오셨는데 그 전에도 미국에서 어디 쓴 글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거기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조선에 관한 글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건 다 확보를 못 했는데 조선에 와서 쓴 첫 번째 글이 1886년 7월 5일에 서울에 도착하셔가지고 7월 5일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7월 29일에 미국의 리퍼블리칸 그 신문에 기고온 여기 보이시죠? Letter from Korea라고 여기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Something about Asiatic cholera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886년 여름에 조선에 콜레라가 만연해서 지금 지금 코로나는 일도 아닙니다. 이분이 와서 보니까 콜레라로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7월 5일 날 도착해서 24일 만에 미국에 보낸 거예요. 배로 갔기 때문에 이 출판은 9월 달에 됐어요. 이제 늦게 됐어요. 이제. 그러나 7월 29일 날 보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24일 만에 쓴 거예요. 도착한 24일 만에.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무엇을 관찰했느냐. 왜 조선에서는 콜레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가. 이걸 관찰을 했어요. 이번에 관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기심과 또 관찰이 이제 동시에 발동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관찰을 했느냐. 그때 사람이 죽으면은 성 안에서는 시체를 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체를 성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성 밖으로 내보내는 문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서소문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소위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소문으로 내보내고 하나는 광희문, 지금 그 광장시장 그 근처에 있죠. 광희문이라고. 광희문하고 서소문으로만 시체를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서소문 집 그 근방에 살았으니까 거기 가서 아침에 조선 관리들하고 같이 숫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오늘 몇 구가 시체가 나갔나. 그래서 이분이 그걸 합계를 냈어요. 합계를 내서 지금 서울에서 그해 여름에 3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라고 어림잡았어요. 10분의 1이랍니다. 그게. 그 성 밖 15만, 성 내 15만 해서 약 25만에서 30만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기록마다 좀 틀리는, 그때는 통계를 안 냈으니까 틀리는데 어떻든 10분의 1, 2만 명에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조선이 이렇게 많이 콜레라에 걸렸느냐? 첫째는 위생관념을 꼽았어요. 그때 서울 시내가 이분 기록에 보면 8피트, 9피트, 그러니까 지금 메타로 뭐 2.5m, 3m 되는 거예요, 이제. 길이. 그럼 반절은 도랑이라는 얘기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물이 흘러가는데 이 오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선 말기에 이 도랑이 매우 지저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가장 크게 지적한 게 병자가 걸리면은 사람을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내쳐서 바깥에다가 그 가마니에다가 가마니를 깔아놓고 짚을 깔아놓고 거기다 사람을 내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콜레라를 또 옮긴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걸 또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물을 깨끗이 끓여 먹는 게 가장 기본인데, 또 샘물을 그렇게 깨끗이 끓여 먹지 않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여기에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숫자를 그렇게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가 조선에 와서 보니까, 조선에 지금 그 많은 조선인들이 어떤 개화,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로 나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들이 조선을 도와주자.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조선의 근대화를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기독교 국가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된다, 조선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때 유니언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오신 분이거든요. 교사로 이제 오셨지만은, 선교사가 아니었지만은, 선교사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된다. 이건 뭐냐? 기독교 정신을 이분이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고통받는 자를 돕는 게 이분은 기독교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고, 그거를. 그래서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23살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분이 쓰실 때가 23살 먹은 청년이 한국하고, 그러니까 한민족하고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세계가 조선을 도와주고 기독교 국가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한다라고 호소를 했을까? 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이게. 언제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채 한 24일이에요, 나간 게. 그러면 뭐 이것저것 하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썼다는 것에 있어서 용기, 그 다음에 또 이걸 미국 신문에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우선 우리 같으면 도착할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한 달 걸려서 미국에 가는 건데, 배로 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도착할지도 모르고, 또 미국 신문사에서 실어줄지도 모르고, 그런 아주 모험을, 용기를 발휘한 거죠. 도전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한국을 도와주자라는 게 이게 통찰력이고, 이게. 예, 한국이 근대화로 나가니까 도와주자. 그래서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그러니까 1886년부터 여름부터 1887년 여름까지 12편을 외국이 기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첫 글을 기고하니까 미국 신문사에서 상당히 인정을 한 것 같아요. 헐버트 박사의 저술 실력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글도 재밌게 썼다, 뭐 이런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 써는 글을 보면은 여기 전부 조선에 관한 우리나라의 관습,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설날 그 이후에는 설날 풍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 때 되면은 설 한 일주일 전부터 쉬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름까지 이제 다 쉰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신문사에서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신비로운 어떠한 국가에서 그렇죠. 그 나라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니까 재밌었겠네요. 재밌었겠죠, 이제 신문사. 그 다음에 또 뭐 심지어 한식날 성묘로 가는 장면, 그 아주머니들이 광주리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광주리에 오면 잘 모를 거예요. 이고 거기다 이제 반찬을 한참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그릇도 담아가지고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아주 재밌는 내용이 이제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꼭 책을 팔고 싶어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라는 그 번역서, 이걸 전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2016년에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이때 12편, 그러니까 젊어서 12편을 쓴 게 너무 이분이 우리 한국을 소개했다 이거죠. 그 북한산을 묘사를 한 대목도 있는데, 북한산을 아주 아름다운 산으로 묘사를 하면서 뭐 이제 영국에 어떤 아름다운 산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영국 광야의 오두막집 뭐 이런 그런 자연보다 여기 북한산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나라를 부러울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그래서 한국의 자연과 민속, 문화를 소개한 게 관습, 이런 걸 소개한 게 12편이에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1년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1889년에 우리나라에 기근이 많이 들었어요. 방공령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막 대홍수가 나서 쌀을 우리나라가 외국에 절대 수출을 못 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때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쌀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삼남 지방에 그래도 전라도 남쪽 지방에 이제 쌀이 좀 많이 나니까 거기 쌀이 와야 되는데 거기도 쌀이 부족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이 난리가 나고, 이제 그런 때 이분이 영국 런던 타임스에다가 이 책을
글을 써서 조선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정부에 그 보관돼 있는 그 뭐라고 그러나요? 방출미라고 그러나요? 이게 다 떨어졌다고 그런다. 어찌할 거냐. 이런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이제 그렇게 호소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도 조선에 꼭 필요한 글을 썼다, 이분이. 예. 그러니까 그 이분의 통찰에는 조선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모든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쓴 글이 있는데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오늘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일본의 재팬 메일이라는 신문에 말 위에서 본, 말 안장에서 본 조선이에요, 이게.